청담동에서 그 와인바에서 제가 26살까지 일을 좀 했었어요. 월급이 160만 원이었어요. 항상 부족했었죠. 업을 시작하고 나서 1년 만에 이제 동탄에서 가장 좋은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수입은 대략 7, 8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회사 최고 매출은 2억을 달성을 했었고요. 네, 내년에는 2배 성장을 좀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블루프린트 솔루션 대표를 맡고 있는 황정환이라고 합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출근해야 되는 길이라서 지금 나왔고 같이 가실까요? 네, 출근하실까요? 대표님 출근까지는 얼마나 걸리세요? 출근까지는 대략 15분 정도 걸립니다. 출근이 엄청 가까우시네요? 네, 맞아요. 제가 직주 근접이 된 지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원래 워낙 장거리로 많이 이동을 했었다 보니까 신기하고 기분이 좋아요. 근처로 직장을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더 효율을 올리기 위함이 맞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시길래 이렇게 효율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기업에 많이 필요한 게 자금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메인은 정책 자금을 많이 조달해 드리는 역할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일과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오전 일과는 우선 회사 도착해서 제가 회의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도 리더들 간의 회의도 있고 신입 직원들 가르치는 매뉴얼을 제가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또 검토하는 날이라서 오전에는 좀 그렇게 보내고 오후에는 저희 영업팀 이제 콜 스킬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을 할 거고 전체적인 관리 감독으로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세요? 저희 직원 수는 현재 총 7명 있고요. 영업팀에 3명, 그다음에 지원팀에 4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또 직원을 채용하고 확장해야 되는 시기여서 채용 준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을 엄청 하고 계신가 봐요. 연마다 2배 성장을 항상 목표로 두고 있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배 성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현재가. 혹시 몇 년도부터 그러면 시작을 하신 걸까요, 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23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올해가 25년이니까 2년 정도 됐다고 봐야겠죠. 2년이면 그렇게 막 엄청나게 긴 기간은 아니었는데 목표치 2배를 매 년마다 거의 달성을 하세요? 올해는 나름의 이슈가 있어서 조금 더디기는 했는데 내년까지도 바라봤을 때는 연마다 1.5배, 2배씩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시장의 파이가 큽니다. 나라 경제 흐름, 뉴스들만 보더라도 연마다 계속 정책 자금을 운영하는 예산들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저희의 먹거리, 이 시장의 파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근거거든요. 크다 보니까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폭도 넓고 해서 저희 회사는 내년에도 2배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추경을 늘려가고 그런 뉴스들을 보면 너무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그럼요. 더 기업들도 자금을 확보해서 더욱더 사업에 큰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고 저희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안타깝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너무 많아요. 저희 회사가 마케팅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인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한 1, 20%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케팅을 많이 활성화하는 것도 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이요. 여기가 대표님 자리인가요? 네, 제 자리입니다. 방이 있긴 한데 저는 바깥에 나와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직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겠네요. 같은 장소에서 일하니까. 이번에 저희 직원들의 목표는 내년에 저를 이 방으로 들여보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 회의 진행할게요. 네. 어차피 그거는 지원팀에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요. 네. 설명을 해야 되죠. 승인이 나고 은행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없다. 오전 회의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을까요? 인원들 전체 회의로 진행됐는데 영업팀에서 지원팀에 궁금한 점, 저희 영업팀은 계약 체결까지 업무를 맡고 있고 그리고 지원팀은 그 이후에 자금 조달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팀이 조금 더 고객들한테 명확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 프로세스라던가 또 필요한 팁과 노하우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의는 보통 주에 몇 번 진행을 하시나요?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 날에는 전체 회의, 리더 회의, 팀별 회의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은 제가 전달해야 될 것들, 또 검토해야 될 것들, 교육해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회의를 잡은 날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저희 회사 홈페이지고요. 상당히 깔끔하네요.
네, 저희 회사의 가장 퍼스널 컬러인 이제 블루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고객분들이 좀 페이지를 내리면서도 충분히 저희 회사를 이해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업계에서는 좀 좋은 모델이 됐다 보니까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해서 하시는 회사들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디 또 이동하세요? 오늘 좀 특별한 날인데 저희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가 이제 28주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3D 초음파로 이제 오늘 아이 얼굴을 처음 보는 날이라서 아내랑 같이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딱 그게 오늘이 됐네요. 점심도 다 챙겨 먹어요? 여기지? 진료는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너무 잘 봤고 오늘 아기가 얼굴을 잘 보여줬더라 그러네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절 닮은 것 같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는 집에 박혀 있어야겠네요. 제가 정책자금 해당 사항이 되시는지 사업 컨디션 체크를 위해서 담당자가 한번 연락을 드릴 겁니다, 대표님한테. 혹시 방금 전화 왔던 게 어떤 걸까요? 개인 사업자 세차장 운영하시는 여자 대표님이신데 정책자금 상담 좀 받아보고 싶다고 하셔서 필요한 내용들만 받아서 좀 담당자한테 보내주려고 하고 있어요. 지역이 어디라고 하셨죠? 충북 서산이라고 하시네요. 여기서 전국에서 전화가 다 오는 거예요? 네, 저희는 뭐 지역 상관없이 제주도까지도 다 컨트롤합니다. DB 같은 건 혹시 어떻게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DB는 전부 다 제가 스스로 직접 마케팅을 해서 컨설팅 의뢰 받는 것만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메타를 많이 포함해서 인스타그램을 시작으로 뭐 네이버, 구글, 유튜브 다방면으로 진짜 거의 안 하는 거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퍼널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대표번호로 연락이 오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컨설팅 신청을 남겨주신다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신다거나 그런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그 효자 마케팅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이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을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워낙 지금은 인스타그램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 메타라는 것 자체가 파이가 너무 큰 채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퍼센트가. 좀 젊은 층들이 문의를 좀 많이 주시는 편일까요? 아니요, 대부분 40대에서 60대가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영업자분들도 많다 보니까 보통 연매출이 10억 미만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희 고객층 중에.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회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다가 이제 목돈을 갖고 창업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좀 젊었을 때도 사업을 하셔가지고 자금이 필요한 시기 때 이렇게 연락을 주신다거나 다양합니다. 단순 사업 확장을 위해서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그럼요. 상장 사정이 어려워서 연락 주신 분들이 사실 퍼센트가 더 많습니다. 근데 정말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있고 7대 3 비율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간절하신 분들,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당장 정말 절박하신 분들도 많아서 조금 급한 불을 꺼드리게 되면은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전에 일하실 때도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일을 하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고맙다는 얘기보다는 너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필요로 하기보다는 필요로 하게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됐던 영업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경영 컨설팅 업무처럼 정말 본인이 필요해서 연락 주시는 분들의 비중은 훨씬 더 적었었고요, 그전에는. 그럼 그 전에 하셨던 일은 그 상대방이 구매하게끔 유도를 했었던 일이고 지금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직접 오시는 일인 거군요. 네, 그때는 조금 더 니즈를 심어줘야 됐던 일이었고 현재는 그런 니즈를 갖고 계신 분들이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는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뢰 영업이 아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서 하는 가베 영업의 형태가 된 거죠. 저희 첫째입니다. 네, 도망갈 거예요 이제. 어머 어떡해. 대표님 집이 너무 좋은데요? 네, 집이 대략 3, 4, 5층 3개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다 포함하면 한 60평 정도 됩니다. 여기 지역 동탄에서는 월세가 가장 비싼 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월에 이 집에 그러면 얼마씩 쓰시는 거죠? 거의 직원 한 명 월급과 시랑 똑같은 것 같은데 대략 35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월에.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 집에서 살기까지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그 전에 15평 아파트를 약 5년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이 업을 시작하고 나서 1년 만에 이제 동탄에서 가장 좋은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그
그 정도로 수익의 차이가 좀 많이 커졌다는 걸까요? 수입은 제가 부동산 분양 영업 했을 때를 생각하면은 대략 7, 8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당시 때 한 1,000만 원대 정도를 벌고 있었으니까요. 많이 상승한 거죠. 최고 매출을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제 회사 최고 매출은 2억을 달성을 했었고요. 네, 내년에는 2배 성장을 좀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고 매출 2억까지 찍으셨는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을 거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직업이 기억이 나세요? 제가 와인을 전공을 했거든요. 청담동에서 그 와인바에서 제가 26살까지 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제가 정말 사랑했던 직업이기도 하죠.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일을 했었던 직업이기도 했고요. 그럼 청담에서 일을 하셨으면 급여도 좀 많이 받으셨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거의 박봉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25이었을 때가 월급이 160만 원이었어요. 항상 부족했었죠. 어쩌다가 그 일을 그만두시고 영업을 뛰게 되신 걸까요? 거기 와인바를 제가 근무를 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가 당시에 그 업계에서 저한테는 완전 대선배였고 같이 근무를 1년 정도 하다가 사귀게 됐는데 저와 아내가 나이 차이가 11살입니다. 11살이다 보니까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졌던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부동산 영업 쪽에 발을 들이게 된 거예요. 너무 아쉽진 않으셨어요? 영업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는 한 6개월 동안은 계속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청담동이라는 좋은 동네에서 사장님이나 회장님들을 모시고 와인을 서비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지금 막 전단지를 돌리고 물티슈를 뿌리고 막 이렇게 방판을 하고 막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또 제 목표가 있었다 보니까 집중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부동산 영업하실 때는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저는 당시에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영업도 처음이고 뭐 누군가한테 전단지 주는 것도 처음이고 전화 TM 돌리는 것도 처음이고 만나서 브리핑하는 것도 처음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처음인 거다 보니까 분양 영업에는 리크루팅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던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힘듦은 없었을까요? 영업들은 다 리크루팅을 할 거예요. 분양이 아니더라도. 제가 마지막에 있었던 구조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제 급여도 올라가는 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또 새로 들이고 또 뭐가 문제 생기면은 케어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배워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급여를 책임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못하는 인원들은 돈을 아예 못 버는데 또 그런 인원들까지 제가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못해서 떠나보내는 것도 좀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영업 조직이라는 구조를 좀 싫어하게 됐어요. 회의감이 있군요. 네, 회의감이 좀 많이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이참에 확실하게 업종 전환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이 벌고 싶다. 한 번에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쌓아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죠. 처음 이 일을 시작하셨을 때 처음부터 지금처럼 승승장구하면서 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항상 무슨 일을 시작하다 보면은 늦어요. 처음부터 확 일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한편 저는 이렇게 차근차근 좀 올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매출도 6개월 동안 1,000만 원도 못 낸 적도 있었긴 했는데 어느 정도 딱 감을 잡고 나서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5,000만 원, 1억, 뭐 1억 5천, 2억 이렇게 매출이 올라갔었어요. 결국에는 꾸준하게 하면은 된다라는 거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때 더 꾸준함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수익도 잘 나오고 돈도 잘 벌고 계신데 왜 새로운 차로 변경을 안 하시나요? 아직 회사가 제가 목표로 한 규모까지 다가가지 못해서 지금 원하는 차를 산다라고 하면은 월에 한 3, 400 정도 지출이 될 텐데 그걸 생각하면은 차라리 직원 한 명을 더 채용해서 회사 규모를 확장하자 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는 조금 최소한의 품위 유지로 바뀌신 거네요. 네, 뭐 누구한테 뭔가를 보여줄 필요도 없고 지금 저를 믿고 일해주는 저희 직원들이 제일 잘 되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 인생이 좀 더 풍족할 수 있게 같이 만들어가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 품위 유지보다도 저희 직원들한테 보너스 한 번 더 주는 거 그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대박. 애기 나와가지고 너무 귀여워. 월요일 아니면 수요일 가서 이번 주에 뭐가 좀 나올 것 같거든. 정리하고 그다음에 콜 피드백 시간 갖는 걸로 어제 셀프 피드백 한 걸로. 확실히 사무장은 좀 뒤에 귀에 들릴 정도로 바뀐 게 있고 회사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1년이 좀 안 됐어요. 한 10개월 정도? 전에 혹시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여기가 첫 회사예요. 첫 회사가 여기세요? 첫 회사로 들어와가지고 처음 일을 이쪽에서 배웠어요. 어떠세요?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데? 저는 너무 만족하죠. 일단은 저는 이제 사람을 대하는 일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회사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했던 건데, 솔직히 대면으로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제 전화로도 같이 해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일의 만족도는 되게 좋아요. 하루에 계약을 몇 건 정도 체결을 하시는 걸까요? 이제 많을 때는 막 8건씩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는 진짜 쉴 틈 없이 했었고, 보통 한 4건에서 5건 정도 체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으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죠? 그거는 업체별로 다 다른 거라서, 근데 가장 최저로 잡았다고 해도 한 100에서 150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라, 한 4건 한다고 하면은 600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건데, 사무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표님은 어떤 분이에요? 대표님과 이 직원 사이 관계인데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살짝 스승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옴에 있어서 대표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점을 되게 많이 배우다 보니까 진짜 하나의 저의 스승님 같은 존재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분들이랑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요? 고객분들 관리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컴플레인 부분을 좀 저랑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하신 거 물어보신 분들, 그리고 지금 지원팀에서 제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결정을 내려주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케이스인지 간단하게만 설명 가능할까요? 간혹 가다가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객들이 생각했던 조건보다 뭐 조금 금리가 약간 높여서 나왔다거나 금액이 약간 좀 적게 나왔다거나, 저희도 모든 걸 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고객들 결정이 좀 미뤄지는 경우, 그런 부분에서 좀 조율이 필요한 경우들 어떻게 좀 대답을 하는 게 좋겠고 어떤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를 좀 주고 온 겁니다. 혹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일을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들으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자 영업이 얼마나 있나 싶어요. 대부분 다 의뢰 자세나 의뢰 위치에서 하는 영업들과 사업들이 대부분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평생 갑이 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적어도 고객들한테 있어서는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인사를 받고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더불어서 순이익률까지 높으니까. 그리고 저도 과거에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고민도 많이 했고 특히나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별명이 걱정연구소 소장이라고, 그만큼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실제 사례를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영상으로도 실제 사례를 보고 계신 거고, 그리고 카페에 가시면 실제 사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례들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정책 지도사로서 경영 컨설팅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작성하신 후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 후기만 보더라도 이미 증명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대표님께서 직접 쓰신 후기도 있을까요? 제가 직접 쓴 후기도 있습니다. 1년 전, 2년 전 제가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떻게 매출을 상승시켜왔고 제가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었고, 이런 후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믿으셔도 돼요. 저는 그 옛날에 제 선배들이 올린 후기를 보면서 더 좀 도전을 갖게 됐던 거죠. 정말 이거를 하고자 하고 내 인생을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시라면은 저는 충분히 도전할 만한 시기고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